지금 남겨주신 내용 보니까 메모 잠깐 좀 정리하면 지금 뭐 평균적으로 한 2억 2천에서 3천 나오시고 있고 부원장님들 두 분 계시고 맞죠? 일단 매출은 요 정도 상황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3억이 될지 5억이 될지 뭐 또는 10억 20억까지 갈지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볼 시기죠. 맞죠? 그런 앞으로의 목표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한편은 그 목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가 그렇게 달려나갈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매출 1억까지 강의와 2억까지 강의는 그거를 점검하는 용도로 원장님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5억까지 10억까지 강의는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중간쯤에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뭔가 매출은 좀 나오고 뭐 하는데 뭔가 뭐 하려고 보니까 뭐도 없고 뭐 소위 말해서 뭐 원장님은 군대는 안 갔다 오셨겠지만 장군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소대장도 없고 무기도 부족하고 근데 또 달리긴 달려야겠고 뭐 하여튼 근데 또 달리자니 이제는 보니까 수익률이 안 좋아지거든요. 매출이 2억 넘으면서부터 높아져 봐야 2억 넘으면서부터는 매출 높아져 봐야 뭐 1,000만 높아지면 예전에는 뭐 한 3, 400, 400만 원씩 높아진 것 같지만 이제는 안 높아지고 오히려 똑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좀 달려나가려고 하면 직원들도 몽땅 나가서 막 또 힘들고 또 뭐 누구 나간다 그러고 원장님 드릴 말씀 있는데요 라고 하면 막 가슴부터 철렁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원장님만 겪는 일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병원도 그렇고 일반적 사업도 그렇고요. 저만 하더라도 뭐 지금이야 직원이 한 50명 됐는데 컨설턴트가 50명인 거는 굉장히 또 다른 일이거든요. 굉장히 고임금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대표님 좀 드릴 말씀 있는데요 하면 이제 그 자체가 싫어요. 그 말이 제일 싫어요. 그리고 뭐 밤에 전화 오면 제일 싫어요. 밤에 전화 오면. 그러니까 나쁜 일 아니면 전화 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원장님도 메모 내용 보니까 있으시다가 또 어떻게 뭐 가족분이 또 오셔서 여러 가지 행정일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또 실장님은 또 일을 너무 좋아해서 원장님하고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만 그 밑에 직원들이 아직 정착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강구하다가 잘 하셔서 또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맞죠? 그리고도 또 나가고 저 하고 합니다. 맞죠? 근데 이제 고민을 보니까 매출을 더 높일 만한 게 있는지 또는 직원들 부분에 뭔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두 가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우선순위도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남겨주신 내용을 보고 이렇게 제가 유추해서 생각한 내용이 맞으실까요? 네네. 왜냐면 저희 실장님이 지금 이 상담 매출보다는 직원 교육 쪽으로 좀 더 많이 빠져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매출 하시는 거는 지역에서 그래도 병원이 그 지역 안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드는 병원입니다. 맞죠? 네, 피부과에서는 그래도 우리 병원이 지역 소위 말하는 주부들한테 또는 그 고객들한테 잘하는 곳이다. 뭔가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네이버 리뷰를 보니까 약간 가격적인 메리트가 한 번씩 있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것도 좀 벗어나야 될 일이긴 해요. 그래서 왜냐면 체리피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만 오는 고객도 있고 좀 이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객들을 잘 분석해 보면 돈하고 상관없이 그냥 우리 병원이 딱 맞아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얼마예요 이런 거 묻지도 않고 다음 해주세요 또 다음 또 해주세요 이런 고객도 있는 반면에 또 그리고 그 이상의 고객도 있죠. 원장님 너무 좋아서 그냥 원장님 저 예쁘게만 해주시거나 이대로 유지만 해주시는데 원장님 하라는 거 다 할게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런 제가 사투리입니다만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이런 아주 좋은 고객도 있고 좀 신경도 쓰이죠. 돈 상관없는 고객도 있고 그리고 만족해서 그냥 계속 별말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고객들은 좀 따지는 고객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고객들은 이벤트만 보고 오는 고객도 있을 거예요. 요게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한 4등급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CRM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객들도 이렇게 등급을 한번 나눠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 병원에 있는 고객들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되잖아요. 저를 나눌 수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VIP, 그리고 골드 고객, 그리고 뭐 대중적인 고객들, 그리고 체리피커 같은 성격의 고객들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하자고 지금 개원 하신 지 얼마 되셨죠? 네. 이제 3년 6개월. 3년 6개월. 그러면 뭐 차트는 10,000번이 넘었을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10,000명을 이렇게 다 분류하려면 이거 너무 일스러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달달이 해보시면 괜찮아요. 매달. 일단 뭐 1월달이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1월달 환자들한테만 한번 쭉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막 너무 귀찮다. 그럼 2월 3일 날 첫 진료지 않습니까? 2월달에. 그럼 2월 3일 월요일부터 이날 오는 고객들한테만 그 등급을 나눠서 이렇게 자꾸 분류해보세요.
그러면 뭐 차트를 뭐 어떤 차트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트에다 그냥 ABCD라고 붙여도 되잖아요. 아니면 좀 환자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좀 다른 표현으로 맞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전혀 이해할 수 없게끔 우리를 알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한 달을 차트에다 그렇게 계속 수정을 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이 환자는 1번이다, 이 환자는 2번이다, 이 환자는 3번이다, 이 환자는 4번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장님이 하는 거죠. 차트에다 매일 할 때마다 한 번씩 수정하는 건 쉽잖아요, 맞죠? 달고 그 다는 게 나중에 엑셀로 다운받았을 때 차트에서 그 등급 기준을 막 분류해서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뭔가 고객 명단을 다운받으면 그 숫자가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거만 알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한 달 지나면 아 우리 중에서 1등급 고객과 2등급, 3등급, 4등급 고객 비율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매달 하면 처음에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지만 뒤로 갈수록 별로 할 게 없어져요. 네, 맞죠? 네, 그렇게 하면 느낌이 와요. 이게 이제 막대 그래프로 우리 있잖아요. 논문까지 어렵게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비율이 딱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비율을 서는 거를 4개를 12월다가 트래픽을 쫙 보면 이게 1등급이 계속 넓어지고 2등급도 넓어지고 3등급이 줄어들면서 3등급도 넓어지고 4등급은 줄어들면 제일 좋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1등급 환자한테만 하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고 2등급, 3등급, 4등급한테만 하는 이벤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있죠. 직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도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서비스도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장님, CRM에서 정책에 고도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전체적으로 항상 뭘 알림을 보내거나 뭘 보낼 때 전체적으로 보냈죠. 네. 뭐 채널톡이든 카카오든 뭐 문자든 전체적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등급 환자한테는 뭘 보내고 2등급 환자만 소팅해서 뭐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더 고도화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되면 1등급 환자 중에서 갑자기 안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와야 되는데 보면 막 텀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오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대표 원장님이. 뭐 뭔 일 있냐고, 요즘 왜 안 오시냐고. 그 수다도 좀 떨고, 맞죠? 관리를 따로 해야 되는 거죠. 2등급 환자는 실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이 문자도 보내고, 안 오면 뭐 문자 보내서 연락도 해보고, 카톡도 보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등급 환자는 전체적으로 그냥 또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맞죠? 가격 할인을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빠지거든요. 3등급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자들한테는 이탈하지 않게끔, 이탈했다면 느낌이 오잖아요. 딱 이렇게 트래픽을 보면. 그럼 이탈한 환자들만 뽑아가지고 가격 이벤트를 한번 해서 누구님이라고 해야 돼요. 누구님. 우리 문자 보낼 때 앞에 이렇게 갈로 표시로 해서 네임 적으면 가잖아요. 누구님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냥 진짜 그냥 표현이 좀 그래서 노가다가도요.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그냥 개별적으로 문자 보내는 거예요. 카톡으로 1대 메시지로. 그럼 또 와요. 저번에 이런 거 하셨는데 이거 할 때 됐는데 원장님 꼭 오시라 그랬는데 원장님 궁금하다 그랬는데 왜 안 오시냐고. 그래서 요번에 10% 할인권 고객님한테 드릴 테니까 언젠가 쓸 수 있으니까 꼭 오시라고. 그래 또 잡아와야 돼요. 4등급 환자한테는 올려야 되죠. 4등급 환자는. 3등급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왔을 때 4등급 환자한테 약간의 뭔가 업셀링들을 권유하는 것들을 좀 무리 없는 선에서 그들한테도 너무 세게 권유하면 안 좋다고 막 올리잖아요.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4등급 환자들은 또 좋은 점이 이런 거 있어요. 자꾸 생각해보면 답은 자꾸 나오거든요. 무한대로 나옵니다. 고객 입장에 생각해보면. 4등급 환자는 가격 때문에 왔는데 그러면 한 번씩 병원 매출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 너무 한가잖아요. 근데 4등급 환자는 수익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매출을 어느 정도 받쳐주면 병원의 고정비를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표 원장님이 굳이 바쁜 거 말고요. 부원장님 두 분들이 너무 한가해지면 소위 말하는 소도 놀고 쟁기도 놀잖아요. 부원장님들이 소고 쟁기는 뭐예요? 장비들입니다. 다 놀 때가 있어요. 그럼 그들한테는 그런 이벤트를 해서 매출을 고정 지출을 받쳐줄 수 있는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이벤트를 그들한테만 한 번씩 일시적으로 보내가지고 딱 잡아보면 병원의 안정적도 유지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매출을 증대시킬 방안을 고민하시는데 그럼 이래 되면 원장님 사고가 어떻게 되냐면 홍보를 뭐 하지? 이래 생각되는 거예요. 홍보 요즘 좋은 거 없나? 뭐 광고할 거 없나?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라고요. 이 메커니즘이 이렇게 사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로하스가 굉장히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 서울 지역이니까 광고로 환자들이 잘 안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로하스는 계속 떨어져요. 광고비 쓴 금액 대비 매출, 광고비 쓴 금액 대비 환자 수는 계속 효과를 따져보면 훨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기 전에 이쪽부터 손보는 게 사람은 좀 더 고생하지만 사실 돈 하나도 안 들잖아요. 문자 비용밖에 안 들잖아요. 머리 좀 아픈 거 드는 거 있죠. 근데 재밌단 말이에요. 이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매출 2억까지는 환자 분포도를 보면 얼리 어댑터들이 좀 왔을 거고요. 기원한 3, 4년 됐으니까. 극초기 수용자가 있고 그다음 얼리 어댑터가 있어요. 요 환자들로 병원 키워온 거예요. 그 다음에 환자 분포가 대중성 있는 환자들이 있고 그리고 후기 수용자가 있고 절대로 안 오는 환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환자도 뺏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 지역에 우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뺏어와야 되는데 뺏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뺏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뺏어도 뺏겨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CRM을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정책을 고도하면서 관리하는 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뺏기지 않는 효과가 되게 큽니다. 그래야 일단 유지하고 가죠. 맞죠? 그리고 뺏어올 때도 효과적이에요.
뭐냐면 환자를 뺏어오는 게 광고로만 뺏어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소개로 뺏어오는 게 더 좋아요. 아줌마들 두 사람이 친하잖아요. 아니면 모임도 있고 그걸 학부모들끼리 맨날 만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피부과가 여러 군데 있는데 나는 A 다니고 나는 B 다니고 나는 C 다니는데 C 다니는 환자가 우리고 A 다니는 환자가 다른 데고 뭐 B 다니는 환자는 신규 병원이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 관리를 잘 해가지고 되게 만족하는 환자가 C인데 우리 1등급 환자란 말이에요. 그 환자가 마침 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빅마우스고 입이 세요. 그 환자를 잘 관리하면 그 환자가 나머지 B한테 우리 병원에 얘기를 해주고 있고 거기다가 A와 B도 우연하게 우리 병원의 광고도 봤어요.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우리 병원으로 뺏겨올 확률이 높아요. 요걸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매출을 늘린다, 광고를 더한다, 신안을 홍보 수단을 어떤 것을 더 생각해 본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우선 CRM 쪽을 되게 이렇게 고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이제는 기존엔 턴키로 했다면 이제는 잘라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트래픽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트래픽을 꼭 봐야 되는 게 매달 내봐야 돼요. 봐야 되는 게 좀 이따가 제가 원장님 데이터 경영에 대해서 제가 영상 찍어둔 게 있는데 한번 가실 거예요. 그럼 꼭 보세요. 이것도 데이터 경영의 하나입니다.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야지만 우리 병원이 기존 고객 유지하면서 뺏어오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해놓고 나서 이걸 더 고도화 시켜놓고 나서 광고를 손대야 여기다 엎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뺏기고 들어오고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효과는 떨어지니까 광고 비용이 연락이 쓰게 되는 거예요. 매출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일단 해결하시는 게 편해요. 물론 매출은 할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얘기되냐면 광고로만 가면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광고도 1억까지 했던 광고, 2억까지 했던 광고 다시 점검하셔가지고 신한 유입 비율 확인하시죠. 신한 유입 조사 하시죠. 네네. 정확히 하셔야 돼요. 세마운에 보면 마케팅에 신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 보시고 그것도 조사하셔서 계속 어떻게 오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로아스가 좋은 것들을 계산해서 더 증대시키는 일이 필요해요. 광고비를 좀 좋은 로아스가 나온 것들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매체를 찾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잘 나오는 걸 더 하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체를 찾는 거예요, 광고는요. 근데 요거 전체 전에 아까 CRM 쪽에 세마운에 보면 CRM 쪽에 방금 말씀드린 게 제네온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네온 쪽에. 이 제네온 쪽이랑 그리고 소개 쪽, 이 고객 관리 정책을 되게 디테일하게 만드는 게 필요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원래 매출이 한 1억대까지, 2억대까지는 문의가 중요했고 상담이 중요했어요. 요것도 더 잘하는 것도 필요해요. CRM에서 그것도 봐야 돼요. 근데 요거는 많이 신경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억까지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2억보다 더 키우려면 제네온과 소개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요걸 잡아놓고 가야 돼요. 요걸 잡아놓고 문의 상담 또 한번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나서 마케팅에 신한 유입조사 잘 지금부터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대로 안 되는 거 꽤 많을 거예요. 입력 제대로 안 된 거 많을 거예요. 원장님은 된다고 해서 했느냐 컨설턴트가 실제로 컨설팅 한다고 해서 가서 그 다시 다 데이터 까서 보면 그렇게 입력을 잘한 경우가 잘 없어요. 그 데이터 경영에 그 얘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쨌건 제대로 입력되어야 되고 분석을 해서 잘 나오는 광고를 더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신규 매체 찾는 거. 신규 매체는 요즘에 뭐 같으면 뭐 베드타운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당근마켓 좋아요. 당근마켓이 뭐 효과 있다 없다 있는데 그것도 좀 디테일하게 잘 하시면 돼요. 카카오 채널이나 네이버 지도를 섞여 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개 글 잘 적고 잘 하고 이벤트 잘 좀 하면 체리 픽업부터 와요. 그래서 자꾸 업셀링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런 것 매체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파트 단지니까 그 뭐죠? 엘리베이터 광고나 이런 것들은 계속 더 점유율을 넓혀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컨텐츠를 좀 신경 쓰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 동영상도 돌잖아요. 그럼 컨텐츠가 신경 쓰시는 거 중요해요. 어차피 임팩트 있게 엘리베이터 1층에서 한 10층, 20층 올라가면 2, 3촌에 딱 임팩트 줘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전후 네. 우리 병원이랑 딱 되고 맞죠? 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모임이 있다면 뭐 전후 딱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까 뭐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하루 만에 예뻐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또 하나는 매출 얘기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 병원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할 거 가격입니다. 제가 홈페이지 이벤트 창을 좀 봤는데 원장님께서 본능적으로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세요. 홈페이지에 이벤트 란을 봤는데 원장님께서 본능적으로 가격을 잘 아신다고요. 요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격이구나 라고 이미 가격 그 이벤트들을 이렇게 큰 카테고리만 봤을 때 처음 오는 사람들 그리고 생계하는 사람들 오래 가는 사람들 뭐 이래 잘 해놨단 말이에요. 이미 잘 아신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게 하는 게 원장님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다중가격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특정 상품은 한 가지 가격만 받는 거를 수요 공급선을 보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맞아. 가격과 수요는 보면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특정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을 받는 거는 이렇게 네모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단일 상품 가격인 거예요. 근데 그럼 요 위에 가격을 더 비싸게 해도 오는 사람이 있고요. 더 싸게 해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익을 놓치는 거고 고객을 놓치는 거예요. 그것들까지 다 먹는 게 다중가격 정책이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보면 그냥 아주 이해하기 쉽게 콜라가 원장님 저기 편의점 제일 싼 데는 마트예요. 그 다음 편의점이에요. 그 다음 공항이 비싸요. 그 다음 호텔이 비싸요. 맞죠?
네. 똑같은 콜라병인데 1,000원, 2,000원, 3,000원, 호텔에서 먹으면 5,000원, 6,000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객실에 맞죠? 상품은 똑같은데 가격이 다르잖아요. 고객의 니즈나 가격 지불 능력이나 고객의 가치를 따져서 가격을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불경기 가격 특강이라고 지금 편집이 완료됐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세마운 병원들 대상으로만 특강을 했는데 그것도 영상도 한번 꼭 보시고요.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나와요. 그런 또 마케팅 모듈의 프라이스에도 좀 더 깊게 나와 있는데 이미 지금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근데 거기서 좀, 요 얘기 왜 들었냐면, 우리 병원의 현재 가격 정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가격도 똑같은 상품도 GBB라고 해서요, 굿, 베러, 베스트라고 바꿔도 돼요. 고객에 따라서 가격을 큰 카테고리 나눴는데, 그 한 카테고리 안에서도 싼 게 있고요, 좋은 게 있고요, 굿이시잖아요. 그리고 베러 더 좋은 게 있고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차이를 두느냐, 부가 서비스로 두는 거예요. 부가 서비스란 게 우리가 의외로요, 원장님. 의외로 서비스 해주면서 돈 안 받는 무료인 게 꽤 많아요. 예를 들면, 피부과에서 우리는 세안을 자가 세안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환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요? 환자가 자가세요. 그러면 아까 VIP 등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줄 수도 되죠. 맞죠? 그리고 돈을 많은 더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세안이라고 해서 많은 더 차지하는 것보다 요 프로그램은 우리가 세안도 그러니까 전 관리가 더 들어가고요. 이런 거죠. 예를 레이저 하기 전에 뭐 이거는 의료진 임상은 원장님들의 그 의학적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예를 들자면요. 우리 병원은 레이저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토닝이나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환자가 자가 세안하고 누우면 그냥 들어오면 레이저를 바로 하고 후 관리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바쁜 병원 그래 많이 하죠. 근데 우리 병원은 원장님이 레이저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레이저 하기 전에 피부를 한번 이렇게 뭐 피부 마사지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좀 해가지고 이렇게 수분을 충분히 넣은 다음에 그리고 레이저 하는 원장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레이저가 더 잘 먹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원장님 말. 그러면 그런 경우는 배들 눕혀놓고 피부 관리사가 다 깎아주고 이래 뭐 발라가지고 뭐 이래 하고 기계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래 하잖아요. 맞죠? 그걸 다 한 다음에 레이저를 하고 끝나고 나서 또 후 관리를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관리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비용이 똑같은 레이저인데 우리는 베러만 있는데 베러 말고 베스트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원장님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들에 대해서 미세한 조정을 함으로써 수익을 높일 수 있어요. 매출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을 높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매출을 얘기하셨는데 궁극적으로 매출보다는 수익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얼마 남는가가 더 중요해요. 매출만 높아져서 의미가 없어요. 네, 맞죠? 수익이 중요하고 이 수익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는 CRM 쪽에 2억 넘었기 때문에 제네온과 속에 대한 여러 가지 고객 정책들을 고객을 세분화해서 그룹핑해서 정책들을 해보고 기회화된 메시지를 보내보라. 하나. 두 번째는 마케팅에 있어서는 마케팅에서 광고, 홍보에 있어서는 맞죠? 1억까지 2억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좀 더 정리해 본 후에 효과가 좋은 것들을 더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트렌드에 맞는 광고를 일부 도입하자. 그리고 마케팅에 있어서 가격에 대해서는 수익에 굉장히 민감한 요인이니 가격을 더 세분화시켜서 좀 해보셔라. 요것만 하셔도 2억에서 3억, 5억 되는데 매출은 충분히 받쳐줄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경영도 더 보시고 불경기 가격 특강도 보시고 2억에서 10억 되는 법도 더 보시고 그리고 1억에서 2억 되는 법도 이미 들으셨지만 한 번 더 리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언제 다 해 이러잖아요. 한 번에 다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한 3개월 동안 하셔도 돼요. 한 달에 한 개씩 해결하셔도 돼요. 강의는 일주일에 한 개씩만 들으셔도 되고. 혹시 일단 그 다음 얘기하기 전에 여기까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CRM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네. 네, 뭔가 아이디어가 막 이제 떠오르죠, 원장님, 맞죠? 네. 제가 원장님 화면만 봐도 요 정도만 얘기 들어도 원장님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왜냐면 고객을 너무 잘 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직원 문제가 있는데, 이 직원 문제는, 어렵죠, 사실은. 관리사는 뭐 라이센스가 있어야지만 또 뽑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뭐 하다 말고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는 다 겪는 문제입니다. 우선 직원 총수가 대략 몇 명 돼요? 저희 총수가 지금 현재 방학이라서 알바해주는 친구들까지 9명 정도. 네. 그러면 우선 이게 직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수직적 성장, 그러니까 질적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이 부서별로 한 명씩은 그냥 이 친구는 향후 1년 내에 나갈 이유가 없고 그리고 좀 만족하면서 정말 일 잘하네 라는 친구들을 둬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일을 도모할 수 있어요. 그래야 왜냐면 그 다음 일은 뭐냐면 환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포지션에 한 명 있더라도 거기 한 명 더 뽑아서 그 양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 직원이 교육하고 자기는 부팀장이 되고 기존 직원 사원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팀장이 되고 부팀장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기존 직원이 성장을 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나중에 사원도 교육시킬 수 있지만 우선은 부서별로 한 명은 진짜 최고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건 원장님 몫인 거예요. 다행히 이제 가족분이 행정일을 많이 처리해 주니까 일단 이거 신경 쓸 일은 좀 빠졌잖아요. 오케이, 잘하신 일. 그리고 실장님이 너무나 애살 있게 잘하신단 말이에요. 다만 근데
실장님이 직원 교육을 너무 맡아버리면 원장님은 뭐 하셔야 되면 매출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상담이나 뭐 이런 쪽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역할이 좀 바뀌었어요. 실장님은 VIP 환자와 상담 쪽 이런 쪽에 집중하셔서 돈을 버는 쪽으로 좀 집중하십니다. 근데 성향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쪽보다는 그냥 직원들 잔소리하는 게 더 편한 분이 있어요. 그거는 따져보시고 결정하는 문제예요. 네. 이야기인데 표준화는 그거죠. 실장님은 VIP 환자 관리하고 그것도 환자들 잘 상담해가지고 자꾸 업셀링하고 이쪽으로 가셔서 하시고 그리고 상담사를 반드시 한 명 더 둬야 됩니다. 실장 밑에 한 명 뽑아서 같이 다니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 옆에 무조건 따라다니라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배워가지고 이 사람이 한 명, 두 명 정도 더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부원장도 뽑아서 키울 때 이들을 거기 맡아줘야지 일이 되거든요. 네, 부원장 쪽에도 실장이 붙어줘야 돼요. 신입 상담사가 붙으면 안 되고 잘하는 사람이 부원장한테 붙어줘야 돼요. 그래야 보완적 관계가 돼요. 아까 그 고객 관리를 실장님한테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원장님과 같이 하면 되죠, 맞죠? 네, 같이 하고 이렇게 논의하면서 말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한테 이래 해보자, 막 이래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면서 상담을 같이 상담사를 키우면서 실장님이 같이 상담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그 다음이 커질 때를 뭘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데스크가 비잖아요, 그러면. 네, 맞죠? 네, 실장님이 데스크에서 빠져서 상담 쪽으로 가버리니까. 네. 데스크가 반드시 데스크가 첫인상이니까 여기에 되게 잘해야 돼요. 실장님 다음으로 일 잘하는 사람이 데스크의 첫 사람이어야 돼요. 예, 딱 보면 환자인 웬만하면 다 외워버리고 있잖아요. 누가 오셨어요? 차트 안 봐도, 예, 안녕하세요.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래야 돼요. 혹시나, 원장님 어디 다니시는 뭐, 예를 들면 뭐, 휘트니스나 이런 데 있잖아요. 어디 접객하는 호텔이나 뭐, 혹시 회원권 걸려서 뭐 다니시는 곳이 있다면, 거기 보면 직원 중에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일하는데, 로테이션 다니면서 일하는데, 어떤 직원은 맨날 매번 이렇게 뭐 내가 누굽니다 하고 카드를 줘야 되는데, 어떤 직원은, 회원님, 누구님 아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외우고 이렇게 딱딱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으면 데리고 와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10번 봐도 10번을 봐도 못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 왜냐면, 지역 기반, 로컬 베이스의 의원이란 말이에요. 강남역에 있어서 전국에서 오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환자 다 외워야 돼요. 맞아요. 그 환자 잘 외우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다른 말로 환자를 잘 외운다는 무슨 말이냐면 저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든 돌아갈 거라 해서 나오고 잠깐만요 거기 계시면 제가 이렇게 하고 거기 가시고 뭐 이렇게까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 일단 그 성향이 아닌 사람은 그 일을 죽어도 못해요. 그 사람을 찾아야 되고 기존 직원 중에서 발굴하면 제일 좋고 아니면 외부에서라도 헌팅을 해오세요. 네. 그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야 돼요. 뭐 관리실이야 관리실 팀장 체계로 뭐 돌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관리실 팀장 있다면 관리실은 좋은 거는요. 제일 좋은 것이 로플레이. 이거 하는 거를 계속 예를 들면 테스팅을 하는 거를 매달 레벨 테스트를 하죠. 레벨 테스트. 너는 지금 레벨 1이야, 2야, 레벨 2 올라갔어. 하면서 막 세레머니 해주고. 이게 이 성장의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라이센스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관리 능력도 다르잖아요. 사실 이게 소위 말하는 손맛도 다르잖아요. 땡기는 손맛.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어디까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야를 알려주고 그것도 더 좋은 수준은 어느 정도 섬세함을 가져야 돼. 고객한테 어떻게 해야 돼.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조금씩 몇 가지 마련해가지고 레벨을 올려서 그들이 성장한다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하다못해 원장님, 저도 피부 관리 받는단 말이에요. 네. 안 맞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콧바람이 유독 싫은 분도 있어요. 그런 거 원장님 관리하세요? 이렇게 보면 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콧바람은 계속 붙어요. 저한테 얼굴에. 이게 싫어서 병원 안 오진 않는데 이게 그렇게 좀 거슬려요. 근데 어떤 관리사분은 아예 마스크를 쓰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안 느껴지죠. 근데 마스크 꽂고 콧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섬세함으로 관리해야 돼요, 관리실은. 맞죠? 기계 놓을 때, 뺄 때, 환자 붙일 때, 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잘하실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원장님 나중에 코 관리할 때 고무팩 이런 거 붙일 때, 눈 떼줄까 말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죠? 예. 그런 것도 언제 묻냐, 맞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요. 어떤 데 가면. 맞아요. 네. 그리고 눈도 보면 이게 미리 잘라서 붙이는 경우 있고요.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르는 경우 있고요. 맞아요. 한 다음에 벗겨서 자르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붙여놓고 제일 편한 거는 이렇게 떼서 이렇게 자르면 눈 잘리는 것 같아서 되게 불안해요. 맞아요. 맞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환자 입장에서. 그런 기준을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레벨 등급은 원장님이 관리 받아도 말아요. 자, 오늘 해봐. 오케이, 너는 2야. 오케이, 너는 3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요. 레벨 등급을 올리는 기준을 마련해주고, 해보라고 하고, 내가 해본 느낌을 피드백을 주고, 요거 교정되면 넌 레벨이 올라가. 이래 되는 거예요. 레벨이 올라가면 월급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동기부여가 돼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그 레벨 올렸다는 걸 상장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줘요. 퇴사를 하는 거는 싫겠지만, 퇴사를 하더라도 그게 그한테는 되게 좋은 무기로 작용하거든요. 근데 그게 있는 동안은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병원의 조직 문화를 만드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 말의 끝은 뭐냐면 원장님,
가족분하고 실장님한테는 아마 대우가 좋으실 거예요. 근데 네네. 나머지 직원들은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으셔가지고 대우를 잘해주지는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잘하면 더 줄게 이거는 당연히 하셨겠지만 맞죠? 그래서 그 텀을 좀 줄여주셔서요. 제일 좋은 거는 잘해주고 잘하기를 기대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좋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 동네에 뭐 인건비가 뭐 데스크 코디든 아니면 관리사든 뭐 예를 들면 인건비가 예를 들면 네트로 200이라 쳐요. 그러면 230 주면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사람 뽑아요. 그 제가 항상 작은 의원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병원이 커지면 그렇게 못해요. 커지면 그렇게 안 돼요. 그 돈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근데 10명인데 30만씩 더 주면 300만 아닙니까? 위에 돈 빼면 한 7명 주면 37, 20, 210만 아닙니까? 그럼 직원 한 명값 월급을 더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역량은 20%, 30% 높일 수 있어요.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져서 그 돈값을 해요. 우리가 더 이득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안 나가요. 그리고 뽑기 더 쉬워요. 그렇게 뽑으려면 그럼 기존 직원들, 저 일 못하는 직원들은 어떡하지? 서로 반발이 있을 텐데 쟤들도 올려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잘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시고 좀 잘한다 싶으면 미리 줘요. 그래서 잡고요. 아닌 친구들은 동결시켜서 그냥 그 돈 안 맞춰줘서 삐져서 나가도록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물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작은 회사에서는 10% 더, 남들보다 연봉을 월급을 한 15% 정도 더 줘도 생산성이 30% 높아지기 때문에 효율이 훨씬 좋다. 그리고 커졌을 때 그게 평균적인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나게 영향을 발휘해요. 그래서 작을 때는 그냥 돈을 한 몇백 더 써버리는 게 직원 문제 해결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일단 1차적 해결입니다.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안 그렇죠. 정말 못하는데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원장님 이제 직원 교육이라고 신경 많이 쓰시는 거 이해합니다. 하는데요. 그 세마울에 보면 CS도 있고 CRM도 있고 HR도 있는데요. 그걸 좀 보시고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가르친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배워서 성장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의 목표는 그가 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잘하게 만드는 거를 아무 동기가 없는 친구한테 계속 막 때려 넣어요. 그럼 들어가나요? 그한테 돈을 꼭 더 잘하면 돈 줄게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한테 성장의 욕구를 주고 성장을 갑자기 엄청나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요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되잖아요. 욕구를 높여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배울 거리를 주고 그거를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를 하나씩 원포인트 레슨처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보면 원장님은 연역적으로 가르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세마운의 이미지도 있고 HR의 직무교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정리해서 주면 돼요. 그 CS 교육도 받으라고 거기 보고 영상 같이 직원들하고 보는 제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배울 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운 다음에 내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든 실습을 시키든 해서 그 기준을 통과하면 잘했다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미흡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정확히 주는 거예요. 그게 나도 편하고 그도 성장이 빠른 길이에요. 그냥 가르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게 더 좋은 교육 방법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네.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배워서 성장하게끔 내가 코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30분 얘기 드렸는데 도움 되실까요? 네. 너무 많이 돼가지고 네. 조금 이렇게 생각을 조금 바꾸시는 게 나쁘지 않죠, 원장님. 오히려 계산을 해보면 더 이득이 되고 장기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그래도 아플 수는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 부원장 문제와 앞으로 원장님이 3억 5억 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하시면서 목표를 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는 요까지 해결하고 나면 요걸 잘 해결해 보세요.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해결하고 나면 저한테 다시 또 보자 그러세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그때 해요. 지금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그럼 정신 너무 사나워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내려드린 숙제만 하더라도 컨설턴트도 가면 그거 3개월, 6개월씩 걸립니다. 네, 세마울 한 번에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씩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만 목록 딱 정해가지고 한 개씩 하세요. 이렇게. 한 개가 제대로 완벽하게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완벽하게 또 한 개 되고 완벽하게 또 한 개 되고. 원장님은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량이 동시에 100개 들어와도 100개를 한 번에 쫙 소화해서 쫙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셨던 사람이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직원은 그게 안 돼요, 원장님. 한 개를 제대로 이해시키고 하게 만들고 피드백해서 교정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까지 한 사이클 돌리고 2사이클 돌리는데 꽤 인내심이 발휘돼야 돼요. 하고 또 한 개 하고 또 한 개 하고 하는 겁니다. 왜 저들은 내처럼 못할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원장님. 왜냐면 원장님 돈을 훨씬 많이 벌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조금 여자 원장님이 가진 제가 그냥 편견일 수 있는데 약간 그들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하거나 약간 좀 약간 짜증스러운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아유, 저 친구들 아침에 출근해서 나 돈 벌어주려고 우리 고객들 위해서 저를 하려고 출근하는 것만 해도 그들한테는 일입니다. 출근해준 거 고맙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그럼 인사 받지 말고요. 아, 출근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꼭 인사를 안 하더라도 마음을 그래 먹고 대하면 맞습니다.
내가 편합니다, 내가. 그래서 출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정신이 편해집니다. 그럼 여자 원장님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특히 남자 원장님은 오히려 여자 직원들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모님들한테 하도 시달려가지고 이해를 좀 하는 편인데, 여자 원장님들은 나보다 조금 능력이 좀 떨어지는 직원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을 그렇게 해야 좀 편하게 가실 수 있다. 아니 원장님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뭐 어떻게 잘 해결되셨나요? 네. 네, 그럼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한번 네. 다 하나하나씩 해보고, 그리고 다음번에 또 뵀을 때는 네. 더 좋은, 아니면 더 뭐 다른 고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